황도희의 이혼. 황도희는 마중석과 이혼하고 은성그룹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입니다. 지금 IBC 쪽에 우리 광고 몇 개 걸려있지? 총 15개입니다. 올킬에. 전부 다요? 국지연, 너도 킬할까? 반면 마중석은 이혼 후에도 황도희의 아버지 병문안을 가고 황도희와 만날 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아직 황도희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둘의 이혼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마중석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 둘의 이혼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잡혔어. 퇴직금이라도 건져야 소녀 노릇하지? 좋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당신도 그런 판타지를 꿈꾸고 정치판에 뛰어든 거 아니야? 마중석과 황도희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결혼 생활 내에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중석은 전 아내의 가족을 챙길 정도로 의리 있고 정이 많은 스타일이죠. 또 애초 정치판에 뛰어든 것도 권력이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만의 대의가 있었습니다. 반면 황도희는 자신의 아빠 병문안도 일 핑계로 가지 않을 정도로 회사의 업무와 개인적 성공에만 집착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온갖 더러운 일을 수습하면서 정의나 공정보다 자신의 승진과 성공을 더 중요시했죠. 황도희는 마중석이 현실적이지 못한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을 테고, 마중석은 반대로 황도희의 다소 정이 부족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황도희 너 진짜 대단하다. 은씨 일가 쫓아다닌다고 우리 결혼 생활 망가지는 것도 몰랐다고 한 것까지 나 그렇다고 치자. 보통 가치관이 달라도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맞춰가기도 하지만, 황도희가 전략기획실장이 된 것을 보면 결혼 생활보단 회사에 충성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았기에 사소한 갈등은 풀리지 않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충성한 이유. 황도희가 돈이나 성공에 미친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성공지향적 가치관에는 나름의 배경과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아주 좋게 보셨어.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임원진 라인도 아니고 존재감 1도 없는 먹을 주시니. 황도희는 집안이 뛰어나거나 학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죠. 평범한 학생,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을 황도희.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은성그룹 손영심 회장의 눈에 띄게 되어 손 회장이 직접 스카프를 하사해주는 등 황도희를 칭찬하고 누구보다 믿게 되죠. 황도희 입장에서 어떤 물질적 욕망이 생겼다기보다는 회사 조직 내에서의 인정,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 있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겁니다. 또한 회사에서 심장질환과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게 VIP 의료 지원을 해줬기에 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도 있었겠죠. Vous ne savez pas tout ce que la présente a investi dans son tutu. 아바타 rest 아바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손대표 및 조직의 도구였을 뿐 실제로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데, 한이슬의 죽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장면에는 회사 조직의 잔인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데요. 실장님! 여기 구급병로 빨리! 강 팀장이 괜찮냐며 챙기는 황도희 앞에는 사실 처참하게 죽어가는 한이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은 방금 사고를 당해 생사가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였죠. 만약 떨어진 한이슬이 실장이나 대표였다면 강 팀장의 행동은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위기 상황에도 계급적 위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공리주의자. 황도희는 은성그룹에서 일하던 시절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은성그룹에 속한 직원들을 위해 오너가의 뒤처리를 해준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오너 일가를 지키는 게 그룹을 지키는 거고, 계열사에 매달려있는 수천 명 직원들 밥줄 지키는 건데 날 씹어? 오너가를 살려야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많은 직원들이 월급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공리주의적 접근인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리주의의 한계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직원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도희가 서울시장 후보로 선택한 오경숙은 황도희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인데요. 퀸메이커를 제작한 오진석 감독도 이 둘은 물과 기름을 넘어 불과 얼음처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로 외모부터 가치관, 행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정반대죠. 은실이가한테 이쁨 받으려고 지금 수작 부리시는 거예요? 오경석 씨야말로 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 시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는 개수작? 황도희가 이렇게 자신과 180도 다른 오경숙을 도와 서울시장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오경숙의 사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사적 복수를 위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한 번의 명령 불복종으로 하루아침에 내쳐지고
아픈 아버지까지 병원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오너가에 대한 배신감이 컸죠. 회장님이 아끼는 모든 것들을 회장님 눈앞에서 가루가 되도록 깨부술 겁니다. 최선을 다하려무나. 또 오경숙이 코뿔소라는 캐릭터와 일련의 행보로 인지도가 있는 상태라 정치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고, 강 팀장 백화점 옥상 끌어내려 회장님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회사에 오경숙을 죽이자고 의견을 올려 오경숙이 다치게 된 데 느끼는 일만의 죄책감 때문에 여러 시장 후보 중 오경숙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때 황도희는 분명 자신이 가장 잘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일 뿐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황도희는 오경숙과 함께 일하며 오경숙의 진심에 점차 감화됩니다.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정의를 위해 진심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인데, 포기하겠다고? 좋은 세상 만들어달라고 당신 찾아온 사람들은! 다수의 행복 때문에 소수의 생존권을 짓밟는 건 괜찮은 건가? 오경숙은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자기 옆에 있는 소수를 챙기겠다 얘기하고 몇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려 합니다. 한두 사람의 행복은 무시하고 어떻게든 서울시장이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 다수의 행복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이힐의 진짜 의미, hit메이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품은 바로 하이힐입니다. 황도희는 오경숙과 함께 성장하며 지금껏 자신이 사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걸 깨닫고 소수도 희생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점차 정의로운 인물로 변하는데, 이 변화는 다음 한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죠. 황도희는 드라마의 첫 시작부터 높은 힐을 신고 등장했습니다. 실제 김희애 배우는 하이힐에 대해 황도희가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라고 인터뷰했는데, 개인적으로 하이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맨날 이딴 명품 구두나 신으면서 편안하게 먹고 사니까 노동자들 입장은 그냥 쌩 까겠다 이거잖아요. 쌩 까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겠구나. 먼저 본인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고통받는 서민을 도외시한다는 의미. 우리 장모님, 남자가 노타이로 다니는 거랑 여자가 맨발로 다니는 거 발가벗은 거랑 매한가지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김희애 배우가 말한 대로 자신을 지키는 갑옷인 동시에 죄의식을 숨기기 위한 도구인 듯한데요. 즉 높은 곳에서 위치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죄책감이 들만도 한데, 하이힐을 신어 이를 합리화하고 예쁘게 포장하려는 의도인 거죠.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포장하는 감옥이라 느꼈기에 황도희가 하이힐을 벗는 이 장면은 투박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나체의 삶을 살고 서민들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손영심의 진심. 세계 48위 대기업 은성그룹의 회장 손영심은 비록 악역이긴 하지만 황도희에게 애정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도희야, 자신 있니? 이제 그만 멈추거라. 멈추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날이 춥다. 몸 조심해라. 손 회장이 황도희를 찾아가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한 말은 물론 협박의 뜻도 있지만 황도희를 배려하는 마음도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신감 가득한 손 회장이 아무것도 없는 황도희한테 설마 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황도희의 집을 굳이 찾아간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은 너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을 테니 이쯤에서 멈춰야 너가 덜 다친다는 협박성 배려의 뜻이 있었습니다. 황도희를 아꼈던 건 사실이고 능력은 리스펙하니 그 애증을 표현한 거죠. 실제로 손 회장은 딸들 앞에서도 황도희가 자신을 더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능력을 높게 샀고 편애했는데요. 우리 도희 참 영리하지. 내 배로 낳은 딸아이보다 더 진하게 내 피를 물려받은 느낌이랄까. 또 직원이었던 황도희가 좋아하는 꽃을 굳이 기억하는 걸 보면 분명 특별하게 생각했던 게 맞죠. 충격일 겁니다. 화 하나 보내주렴. 제일 좋아했던 히아신스 듬뿍 담았어. 물론 충실한 개들 중 상대적으로 더 아끼는 것일 뿐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한 것은 아닙니다. 손 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사업의 성공뿐이고 황도희는 자신을 가장 잘 도왔던 인물이기에 호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가로막으면 철저히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영심 회장에게는 혈육의 정도 중요하지 않은데 자신이 직접 낳은 친딸 은서진보다 사업 운영 능력이 뛰어난 혼외자 은채령에게 기업을 물려줄 생각도 갖고 있죠. 언니한테 면세 좀 내줄까봐 불안했니? 이렇게 미친 짓까지 해야 엄마가 날 봐주니까. 그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입니다. 칼륜이 패배한 이유. 이경영 배우가 연기한 칼륜은 12번의 선거에서 2명의 대통령을 만든 전설적인 인물로 소개됩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련함으로
정치는 잘 모르는 황도희를 위협하는 적수죠. 저도 유감입니다. 굳이 위안을 삼자면은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황도희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아쉽다라고 표현하고 백재민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먼 친구라고 하는 걸 보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소시오패스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인물로 소개된 것에 비해 황도희를 얕잡아보다 큰 코 다치기도 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선거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죠. 사실 칼류는 자신의 능력으로 대권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붙어 다녔을 뿐입니다. 지는 게임은 시작도 안 하고 질 것 같은 게임에선 제일 먼저 발을 빼는 인간. 이길 것 같은 사람에 붙어 다니다가 그 사람이 불리해지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12번의 선거에서 2명의 대통령을 만든 가짜 킹메이커였던 것이죠. 칼륨과 황도희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과 필요 없어. 난 선거 포기 안 할 거니까. 멈추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황도희는 자신이 뭔가 믿으면 그걸 끝까지 추구하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오경숙 대표가 사퇴하고 싶다는데 자기는 계속 할 거라며 오경숙을 푸시하죠. 책 부자의 언어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을 위한 이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세상 어떤 일이든 난관이 있기 마련인데 대의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죠. 황도희는 개인적 복수와 사회적 정의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칼류는 단순히 목적 자체인 성공만을 바랐기에 의지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하인드 드라마 퀸메이커는 실제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사례를 통해 현실을 풍자한 내용이 많은데요. 블레임룩이 뭔지 몰라? 비자금 사건 때 검찰청 앞에서 벗겨진 저 신발, 그 딸이 체포될 때 입었던 스위스산 패딩. 은채령 상무의 블레임룩은 대한항공의 조연아 전 부사장의 패션, 최준실의 신발, 정유라의 패딩 등 다양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백재민 이사장이 비서를 성폭행한 후 비서가 이사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불간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과 닮아있죠. 형식, 절차, 이쁜 척, 당당한 척 이런 것 좀 그만 좀 해요 다들. 참고로 오경숙의 캐릭터는 실제 정치인을 모티브한 것이 아니라 하는데 오경숙을 연기한 배우 문소리는 기존 정치인의 정돈된 모습이 아니라 자유분방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인을 연구하기보단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소 괴짜스러운 모습으로 현실에 그냥 들이박는 캐릭터가 완성되었죠. 비현실적이라 함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현실적인 기대에 냉소를 날려라. 현실적이란 말은 대개 보통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책 부자의 언어는 성공이란 막연한 부나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라 합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이룬 부자들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으니 나만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팩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부자의 언어, 저자 존 소포릭. perfect guy